조다로 TV의 필승 선거 전략 제2강좌 선거는 과학이다 강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거는 전쟁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선거가 딱 시작되고 13일 만에 최단기전에서 죽고 죽이는 치열한 피 터지는 전쟁에서 1등만이 살아남는 아주 대단한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전쟁이다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첨삭을 하면 근세기 최고의 전쟁 전략가인 칼폰 클라우제비츠 온월 전쟁론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칼폰 클라우제비츠는 강한 자가 이긴다. 그래서 공격의 형태와 방어 형태의 정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리한 것이 방어이다. 지형 지물을 이용하고. 그래서 방어는 좋은데 1등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공격을 해야 된다. 공격은 전면전, 측면전, 게릴라전으로 그 군대의 크기에 따라서 적과 비교해서 형태를 결정해야 된다. 우리 선거전은 보면 대체로 그 양당 제도를 하기 때문에 여야가 싸우는 형국이거나 군소정당이나 제3당 그리고 무소속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의 특징은 민주당은 방어를 하고 국민의힘과 군소정당은 공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또 의성정당이 만들어져서 의성정당은 이제 그 양당과 보조를 취하고 군소정당과 무소속 이렇게 이제 3파전을 벌이게 되는데, 전쟁의 형태는 방어, 1등은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현역 의원이나 가장 막강한 분들은 방어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전은 전면전과 측면전, 게릴라전이 있는데, 뭐 게릴라전은 이미 하기가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종단 공격 형태를 감행해서 전면전으로 가는 방법을 해야 이게 승산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선거는 과학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가 선거에 당선되는 조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지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대통령이 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선거에 나오게 되고 이기게 되는데, 첫 번째 의지, 두 번째는 득표력입니다.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는 과학이고 숫자이고 표로 계산되는 것이라서 선거는 과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00점 만점에서 40점에서 45점 또는 그 정도의 표를 얻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보통 당선이 됩니다. 선거에서. 근데 표는 어디서 나오냐? 투표소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후보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표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선거는 과학이고 공학이고 숫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3일 만에 그닥다 끝납니다. 최단기간에 치르는 이 치열한 전투에서 100점 만점에서 40점을 따야 되는데, 기반 점수, 정당 공천을 받는 사람이 30점을 갖고 여야가 싸웁니다. 그래서 15점, 20점을 득표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간판입니다. 지명도를 높여서 유명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누가 나왔냐 해서 첫 번째 하는 사람, 탑 오브 마인드라고 하죠. 제일 먼저 거론되는 사람이 소위 간판 점수, 홍보 점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지명도로. 330점 가지고 나누는 것이죠, 여야가. 그리고 자금입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 돈을 많이 쓰면 옛날에 됐거든요. 고무신도 사주고.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치열한 그 공방전 때문에 또 과학적인 선거를 도용해서 국가에서 소위 자금을 대줘서 하는 선거 경영제를 하기 때문에 선거 자금을 보존해 주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선거법 룰 안에서 13일 만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도 떨어지고 또 훌륭한 사람도 떨어집니다. 선거는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반과 간판 자금에서 30점씩 90점,
그리고 선거운동에서 10점 해서 누가 먼저 40점 이상을 따느냐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선거전은 바로 과학전이고 수학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선거전에서 승자가 되려면 얼렁뚱땅하거나 대충 뭐 너 돈 있으니까 나와라, 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맨 땅에 고층 빌딩을 지으려면 치밀하게 뛰어나고도 정교한 설계도를 작성해서 선거라고 하는 단기 공사, 10달 만에 하는 단기 공사를 수행해서 멀리서 봐도 빛나는 건물, 멋진 건물, 다시 말해서 스타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선거를 선거공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경영학에서는 MBO, 목표 관리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Management by Objectives. 그러면 우리 이번 선거에 우리 유권자가 전부 몇 명인데 몇 명 정도 투표를 할 것이다. 그러면 투표를 할 텐데 대략 한 4만 명이 투표할 것이다. 아니면 7만 명이 투표할 것이다. 아니면 12만 명 할 것이다. 그 중에 내가 몇 표를 득표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브젝티브, 목표 관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 목표를 정하고 그러면 어디에서 적과 어떻게 싸워서 어디에서 몇 표를 얻을 것인가. 그러므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고 표는 투표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는 무엇보다도 표 관리, 투표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오늘부터 투표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는 전부 숫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생이냐, 언제 나왔냐, 몇 살 먹었냐, 투표소가 어디 있냐, 네가 이미지는 얼마냐, 여론조사 몇 표 나오냐, 전부 다 숫자거든요. 그 유효도표가 몇 표냐, 무효표가 몇 표냐, 전부 숫자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경영을 잘해야 된다. 근데 더 힘든 것은 숫자만 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 메이킹, 상징 경영, 심볼링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닉을 구사용해서 해야 되는 최첨단 마케팅 전쟁이기 때문에 선거는 대충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숫자 경영을 잘하는 분이 선거에서 이긴다.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20일, 4월 10일에 실시하는 20대 총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 정수는 300명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지역구에 253명, 비례대표 47명에서 300명을 뽑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국회의원 수를 이번에 당선되면 우리가 많이 하면 250명으로 줄이겠다 하고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들을 들고 나와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수를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은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이라 할까 비례대표당을 하나 지금 만들고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위성정당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비례대표는 그 위성정당의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군소정당이 나왔죠. 뭐 자유통일당도 나오고 또 자유민주당인가요? 고 대표님이 하시는 그런 여러가 있는데 어쨌든 여와 야 그리고 군소정당과 무소속이 싸우는 이번 선거는 아주 치열한 선거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선거 일정을 보면 이제 4월 10일이라고 하지만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 등록이 3월 21일, 2일 이틀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선거 후보들은 빨리 선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자마자 곧바로 22일 날 포스타 선거 벽보를 갖다 내줘야 되고 그리고 공보도 3월 29일까지 12페이지짜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를 치열하게 준비해야 되고 선거 전략서를 잘 만들어야 된다. 선거운동은 실제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13일 동안 시작되는데 사전선거가 4월 5일, 6일 또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시작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또 2일 동안 하고 그리고
후닥닥 해서 4월 9일까지 선거를 12시까지 끝내고 4월 10일 날 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대체로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뛰어다니다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은 최단계 간의 승파가 좌우되는 피 튀기는 숫자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거는 아시다시피 과학이고 그리고 숫자 전쟁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데 선거는 우연이라는 게 절대로 없습니다. 선거는 반드시 필연적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는 서정조 시인의 시처럼 선거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비구름부터 시작해서 그 꽃을 피우는데 물도 있어야 되고 정성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기는 구도를 만드는 사람은 이기는 것이고 대충 무대뽀를 하면 100% 지게 돼 있습니다. 고스톱 게임의 예를 들자면요, 많이 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놈 3마리를 먼저 따는 사람이 이기죠. 광을 3개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초단을 갖고 있다든지 고돌이 갖고 있다든지 후닥닥 따지 않습니까? 근데 똑똑한 놈 3마리를 가지면 이기지만 그 없는 사람은 밑바닥부터 기는 거죠. 피 양방 막 피우고 해서 어떤 전쟁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선거에도 필요합니다. 고스톱이나 노름에도 필요하듯이 또 스타가 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고도의 전쟁이 필요하죠. 노래 잘한다고 가수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니저가 치밀하게 개혁을 해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는 13일이라는 최단기간에 아주 지역의 명성을 하고 국가를 좌우하는 가장 파워를 갖는, 권력을 갖는 스타를 양성하는,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 후보자 여러분, 참모 여러분, 선거는 이변이나 요행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거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여론조사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이죠. 여론조사에서 누가 이길지 말지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숫자는 굉장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이번 전쟁에서 2가지 의지력을 가지고 표를 많이 얻어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 지역에서 괜찮다고 인정받는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멸합니다. 전멸. 선거에 떨어지면 패가 망신하고 어떤 경우 죽기도 합니다. 선거는 숫자이고 과학이고 선거공학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쟁보다 오히려 더 까다로운 13일 만에 끝나는 선교전에서 승자가 되려면 설계도로 하는 작전 명령서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 전략서를 잘 만드는 사람은 이기는 것이고 그걸 못 만드는 사람은 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군대에서 전쟁을 하려면 작전 명령서와 작전 지도가 있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작전 명령서를 잘 만들고 선거 지도를 잘 만드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선거 전략서를 잘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다로 TV의 필승 선거 전략은 바로 다양한 경험과 지식으로 응축된 작전 명령서를 만드는 방법. 저희는 많은 경험을 갖고 많은 분들을 역전시켜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전략서와 마케팅 전략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서를 망라해서 제가 만들어낸 조다로 TV의 필승 선거 전략, 이 노하우를 정말 훌륭한 분들에게 나누어주고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난국을 구할 애국자 여러분, 조다로 TV의 필승 선거 전략을 보시고 반드시 4월 10일 선거에서 필승하시길 바랍니다. 제2강은 선거는 과학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다로 TV의 필승 선거 전략 조다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